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그마한 마을에 벽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떠돌이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전란 중에 살던 집마저 잃게 되자 그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제 살기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성한 벽태는 몸집이 우람해지고 힘이 좋았던 데다가 일머리와 요령도 제법이었기에 곤궁해지면 이따금씩 머슴살이라도 하여 목구멍에 풀 칠 정도는 할 수가 있었지요. 타고난 성격이 유들유들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라 그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배고름도 하나의 유의라고 생각하여 짜증을 내거나 비관하여 퍼져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볕이 자신을 향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렇게 정처 없는 생활을 오래도록 반복하다 보니 벽태는 어느새 일정한 장소에 뿌리 내리는 것보다는 팔도를 유람하는 저 높은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편을 더 좋아하는 떠돌이 천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대다 고대. 이번 마을은 꽤나 산세험한 안쪽에 위치해 있구나. 품삯을 팔면 밥이라도 동냥할 만한 집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구먼. 땀을 훔치며 벽마골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고을에 도착한 벽태는 산아래 펼쳐져 있는 인가들의 흔적을 살펴보며 기대에 부풀어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이제 슬슬 바로 전 마을에서 준비했던 노자도 떨어지는 형편이었고 이대로 기약 없이 떠돌다가는 곧 모든 것이 축날 지경이었기에 벽태는 발걸음을 바삐 놀려 마을로 진입했답니다. 그렇게 산새가 요란하게 우러젖히는 화창했던 날, 벽태가 벽마골에 들어서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손이 필요한 집이 없는지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허름한 초가집의 담장 너머로 어느 여인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곡소리처럼 구슬프고도 억울한 울음소리가 한참이나 흘러나오고 있었기에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진 벽태가 슬쩍 담장 안을 들여다보니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보이는 중년의 부인 한 명이 마당에 주저앉아 구슬프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대관절 무슨 사연이기에 저리도 슬프 우는지 궁금했던 벽태가 집 안으로 들어서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지나가던 떠돌이요만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그리 서럽게도 울음을 토하고 계신 겁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로 땅을 치다가 벽태의 목소리를 들은 중년의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서글서글한 눈을 하고 있는 그의 인상을 보니 부인은 초면임에도 어쩐지 묘한 친밀함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밀함이 마치 잃어버린 친지를 찾은 것 마냥 아까부터 지니고 있던 슬픔과 서러움이 왈칵 밀려오는 기분이었지요. 아이고 총각, 참말로 내 원통하고 억울하여 못 살겠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소. 제 딸, 금쪽 같은 제 딸이 팔자에도 없는 식모살이를 하게 생겼습니다요. 아니, 식모살이만이면 다행이지. 그 정신 나간 여편네 밑에 있다가는 더 끔찍한 대접도 능히 받을 수가 있을 겝니다요. 젊디 젊은 제 딸을 겨우 보리쌀 한 섬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려가다니. 세상 천지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나요? 억울함에 사무쳐 있던 부인은 때마침 나타난 이 낯선 총각 벽태에게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 마을에 아주 말도 못할 정도의 흉년이 찾아온 통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기지를 않고 배골는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었다오. 그리하여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어 이근방서 유명한 천석군 왕첨지댁에서 보리쌀 한 섬을 꾸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때 그 보리쌀이 우리 집 발목을 잡을 줄 알았으면 내 그 집구석에 곡식을 빌려오지도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올해도 작황이 영 좋지 않아서 갚지 못할 형편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통사정을 하며 조금만 말미를 달라 빌고 또 빌었는데, 아니 글쎄, 왕첨진의 부인인 그 표독하기 짝이 없는 파평윤 씨가 그것을 핑계 삼아 억지를 부리고는 빌린 곡식에 고비자까지 쳐서 어린 제 딸아이를 부엌대기로 쓰겠다면서 막무가내로 끌고 갔지 뭔가요. 말이 부엌대기지 그 표독스러운 윤 부인이 제 딸아이를 데려가서는 무슨 괴팍한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 너무나 걱정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제 남편이 첩질을 하다 재산을 말아먹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여기저기 빚을 놓고 그것을 갚지 못한 집안의 어린 아이들을 참모니 식모니 그리 끌어모아서는 제 남편의 회포풀이용으로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자자하니 끌려가 버린 여식의 어미 된 입장에서 이 어찌 걱정이 아니 되겠냐는 말입니다요. 글쎄. 부인의 말을 모두 들은 벽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느 마을을 가던 항상 민초들을 상대로 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으니 피로감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중년 부인의 호소에 벽태는 그녀의 이야기 속 윤 씨의 폭리가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어려운 살림의 농민들에게 쌀도 아닌 보리를 구워주고서는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식을 억지로 데려가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비록 이 마을 저 마을 유랑하고 다니며 품을 팔아 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주제의 무지렁이었으나 벽태의 정의감에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일단은 진정하십시오. 말만 들어도 아주 염통이 끓어오르는 일이구먼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수를 내보겠습니다. 벽태는 부인을 안심시키고서는 부인에게 왕첨지댁의 위치를 물어보았지요. 저기 헌데 억울한 마음에 이리 up하기는 하였으나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무얼 어찌하려 그러십니까요? 그 악독한 여편네에게 책을 잡혔다가는 그냥은 끝나지 않을 겝니다요. 중년 부인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벽태는 씩 웃어 보이고는 부인이 알려준 대로 왕첨지댁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알려준 집으로 당도하고 보니 사실 길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오히려 그것이 벽태를 더욱 자극하고 말았지요. 사람들을 쥐어짜고 괴롭히지 않더라도 이미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풍요를 지녔으면서도 못된 일을 일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리도 풍족하게 지내면서 어여운 사람의 여식을 빼앗아 종으로 삼는단 말인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작자로군. 벽태는 콧김을 단단히 뿜으며 대궐 같은 기와집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헌데 뭔가 이상했지요. 이만한 부잣집의 대문으로 느닷없이 들어섰음에도 자신을 막아서는 하인 하나 없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벽태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왕첨지가 가진 땅에 근본 농사 소작이 크게 흥하였는지 마당 안쪽으로 황금빛 볕단들이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 있었고 일꾼들이 부지런히 볕단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틈으로 일꾼들에게 호령을 하고 있는 윤씨 부인이 보였고 그의 옆에 잔뜩 주눅이 들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옳거니 행색을 보아하니 바로 저 아녀자가 부인의 여실이겠군. 부인에게서 빼앗은 여식임이 틀림없다 여긴 벽태는 대뜸 마당에 늘어져 있던 볕단 하나를 집어들고는 기세 좋게 윤부인 앞으로 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이고 풍년일세 풍년이야. 일이 풍성하게 일감이 차고 넘치는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쓰지 않았단 말이오. 아니 뭐야? 그러자 윤부인이 낯선 청년 벽태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느닷없이 이 생판 처음 보는 놈이 대관절 어디서 튀어나온 게야? 내 이놈 어떻게 얘까지 기어들어온 것이냐? 바쁜 틈에 왜 나차는 거렁뱅이 놈이 감히. 윤부인의 불호령에도 벽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기세를 실어 말했지요. 아,
안방마님 되시나 보구만요. 이거 마침 잘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이 댁의 머슴으로 삼아주시지요. 한동안 끼니를 굶은 데다가 천성이 황소 같은 놈인지라 아주 이만한 일감들을 보면 온몸이 근질근질하여 미치는 성묘을수죠.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구만요. 당장의 하인들을 불러 내쫓을 기세였던 윤부인은 잠시 고개를 돌려 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튼실한 팔근육을 불끈거리는 것이 허튼 소리 같지는 않아 보였지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쓸만한 일손이 잔뜩 필요했던 윤부인은 벽태의 탄탄하고도 듬직한 체구에 슬그머니 욕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악명이 소문이 나 제대로 된 일꾼들을 구하기도 어려워진 마당에 덩치가 크고 또한 힘도 좋아 보이는 데다가 불리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대처가 불가능해 보이는 약간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 놈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서는 콧김을 뿜으며 저토록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써먹기 안성맞춤인 머슴이었던지라 윤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잔뼈가 굵었던 윤부인은 혹여나 이 천치 같은 놈이 자신이 필요하다는 기색을 눈치채고 품삯을 높여 부르지 않도록 일절 내색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허, 어림도 없지. 물론 일을 할 줄 아는 몸을 가진 것은 내 인정 안에만 일머리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집 일은 손도 대지 못할 것이야. 거기다가 이미 부리고 있는 일꾼들도 많은데다가 내 자네 같은 낯선 자를 어찌 믿고 일거리를 내어준단 말이던가? 미안하지만 내어줄 품삯도 모자라네. 그 말을 들은 벽태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지요. 아니, 안방마님. 여기서 일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었지. 품삯이라니요. 설마 품삯마저 주실 작경이셨나요? 세상 천지 그런 자비를 베푸는 주인집은 들어본 적이 없구만요.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부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품삯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이런 천치 같은 녀석을 보았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크기마저도 튼실했으니 그녀의 욕심에 꼭 맞는 인재가 제 발로 찾아온 상황에 속으로는 이미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피 같은 세경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정도의 튼실한 인부 녀석을 원없이 부려먹을 수 있다니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떨어진 돈주머니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정 그러하다면 내 눈 딱 감고 받아주도록 하지. 내가 덕이 많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 특별히 허락해주는 것일세. 어디에서도 나처럼 자네 같은 낯선 일을 바로 들여 일을 시키는 자비를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 저쪽 행랑채에 기거토록 하게나. 찔르기는 입꼬리를 애써 숨기며 윤부인이 말하자 벽태는 마당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윤부인 옆에 서 있던 여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런 천지분간도 안 되는 꼬맹이가 설마 부엌대기는 아니겠지요? 저는 저런 애송이가 만드는 음식은 입에 안 됩니다요. 그 관상을 보아하니 딱 봐도 영 나와는 궁합이 별로인데 저 계집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아쉽지만 저는 이 댁서 일을 할 수가 없겠구만요. 갑자기 벽태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리 말하자 윤부인은 짜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계산적인 윤부인의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벽태가 말한 저 여식은 보리쌀 한 섬의 빚, 독촉 대신으로 억지를 놓고 데려오긴 하였으나 계륵 같은 계집이었으니까요. 사실 참모로 앉혀놓기엔 금 미색이 고왔던 탓에 만에 하나 제 남편의 눈에 들어 놀이객감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되면 곤란했기에 어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중년 부인의 여식을 힐끔 바라본 윤부인이 말했지요. 나 원참 별가탈스러운 사람 다 보겠구먼. 머슴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진수성찬을 먹으며 일을 해왔다고 그런 억지를 놓는다는 말인가? 자네는 참으로 내 성미가 좋고 자비심이 많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게야. 뭐 일만 제대로 해내준다면야 이런 여종쯤이야. 얼마든지 집에 보내주겠네마는. 써먹을 곳도 없어 밥만 축내는 여종보다야 세경 한 푼 들이지 않고 황소처럼 일해줄
남자 머슴이 더욱 귀했던 윤 부인은 흔쾌히 그리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벽태가 씩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시원시원하십니다요. 그러하시면 그것을 문서로 한 장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계약 관계와 저 아이를 이 집서 내보내겠다는 약조의 내용을 말입니다. 뭐? 문서? 지금 문서라 하는가? 아니, 무슨 이따위 별것도 아닌 내용을 문서로 적어달라는 것인가? 마님은 문서라는 말에 살짝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 같이 우둔한 줄로만 알았던 벽태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참이었지요.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벽태를 쏘아보았고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벽태는 희죽거리는 얼굴로 능구렁이처럼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다닌 팔자다 보니 구두로 맺어놓은 계약이라고 하면 나중에 꼭 탈이 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확실하게 문서로 남겨두면 좋겠지요. 벽태의 말에 윤 부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차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밥과 지붕만 내어주면 이 사내를 원 없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인데 못해줄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돈 한 푼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으니 오히려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해두면 나중에 가서도 이 사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없겠다 싶어진 윤 부인은 하인을 시켜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이른 다음 흔쾌히 계약서를 표방한 문서를 써주었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대신 세경 한 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일하기로 약조한다. 이 계약은 나 윤 씨가 파기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그 무엇으로도 거절하거나 물을 수 없음을 명시한다. 또한 이 계약의 조건으로 부엌대기로 삼으려던 박씨네 여식은 당장 집으로 보낸다. 이리 써주면 되겠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요. 역시 의리의리한 집에 사시는 분이시다 보니 아주 시원시원하니 호탕하십니다. 그리하여 지장까지 찍어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한 장씩 나눠 가진 윤 부인과 벽태는 서로가 싱글벙글한 얼굴이 되어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벽태는 그 길로 여식을 데리고 나와 왕첨진의 대문 밖으로 내보내며 조심스럽게 눈을 찡긋 깜빡이고는 속삭였답니다. 아무 말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마 내 어머님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어찌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있던 여식은 어리둥절하여 머뭇거렸지요. 정말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위신지는 모르겠으나 보아하니 떠돌이의 행색이신 듯한데 저 윤 씨 부인의 악명을 아직 듣지 못해 그리 가볍게 결정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저 여자 지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종 중의 독종인데 저를 보내고 대신 남으시려는 연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여식에 의아한 물음에도 벽태는 희죽희죽 웃으며 여식의 등을 떠밀 뿐이었고 그제야 여식은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윤 부인이 마당에 나와 어제 새로 들여온 공짜 머슴이 얼마나 일을 야무지게 하고 있으려나 궁금하여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보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일하고 있는 벽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우리 집 머슴으로 들어온 주제에 첫날부터 농땡이란 말이야? 어찌 이런 맹랑한 작자를 보았는가? 어제만 하더라도 오만 사설을 늘어놓으며 열심히 할 것처럼 굴더니만. 열이 뻗친 윤 부인이 행랑채로 건너가 머슴들이 기거하는 방문을 획 열어젖히니 세상에 가관도 이런 가관이 따로 없는 모습이었지요. 벽태가 난잡한 옷매무새를 가리지도 않고 제 집 안방에 자빠진 영감 마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태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쭈, 이놈 좀 보게. 야, 이 정신 빠진 잡거새 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리 퍼질러 있는 게야? 이런 되어먹지 못한 막심한 놈을 보았나? 이놈,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방 안에서 뒹굴고 있느냐? 썩 일어나 당장 일하지 못할까?
윤 부인이 화가 치밀어 이마까지 시뻘겋게 변한 채 소리쳤습니다. 헌데 벽태는 태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부인이 소리를 치거나 말았거나 벽태는 하품을 하며 부스스 일어나더니 윤 부인의 눈앞에 어제 작성한 계약서를 천천히 흔들면서 늘어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요. 어찌 이리 늦으신 겁니까요? 젠내 참말로 일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고 있었는데 당최 마님께서는 기별을 주지 않으시니 원.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죠. 자, 여기 계약서에 보시면 말입니다. 입혀주고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요? 즉, 마님께서 제 옷을 입혀주셔야 제가 몸을 일으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요. 아니 뭐야? 이놈이 지금 나와 농이라도 나누자는 것인가? 그 말을 들은 윤 부인은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혀주고 라 적은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니 참으로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지요.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은 그만해라 이놈. 지금 감히 내 앞에서 농이라도 나눠보자는 소리더냐? 정신 나간 소리 말고 썩 그 옷을 걸쳐 입고 기어 나오렸다. 호된 맛을 보아야 엉덩짝을 들겠느냐 이놈. 윤 부인이 악에 받쳐버럭 소리쳤지만 벽태는 들은 채도 않고 계약서만 흔들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생자를 놓아댔습니다. 윤 부인과 벽태가 한참을 옥신각신하다 마침내 윤 부인이 먼저 진이 빠지고 말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벽태의 옷가지를 집어 대충 그의 몸에 걸쳐 입혀주고 말았지요. 벽태는 기분 좋게 씩 웃고는 그제서야 밖으로 나가 설렁거리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소동이겠어요. 벽태는 밥상을 받아들고도 정신이 빠진 얼간이 마냥 멍하니 앉아 밥을 내려다보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식사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던 할 터인데 이놈의 인간은 돌덩이 마냥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윤 부인은 속이 터져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놈아, 어서 밥을 먹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는 게야? 니놈이 지금 무슨 수라상을 받은 임금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게냐? 어허, 마님, 벌써 잊으셨습니까요? 이 계약서를 또 꺼내보게 만드시는구먼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입혀주고 다음에는 먹여주고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요? 벽태는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 계약서를 흔들어대고는 답답하다는 듯 제 가슴을 퉁퉁 치며 윤 부인에게 대들었답니다. 윤 부인은 참으로 기가 막혀 졸도할 지경이었습니다. 끼니나 거르지 않게 챙겨준다는 뜻이었지. 어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머슴에게 안방마님인 자신이 친히 밥을 떠먹여준다는 뜻으로 써준 글귀가 아니거늘 이런 생자 중의 생자는 보도 듣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또다시 윤 부인과 벽태는 입씨름을 하였지만 계약서를 흔들며 버티는 벽태의 똥고집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윤 부인은 한숨을 깊이 쉬고는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어 벽태에게 밥을 떠먹이기 시작했지요. 구겨 넣듯 밥을 푹 퍼 벽태의 입안에 쑤셔박자 마님, 3일 굶은 개도 이렇게는 밥을 먹는 법이 없지요. 거 좀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주십시오. 나물 반찬 말고 힘 좀 쓰게 고기 위주로 넣어주시고 좀. 어이구, 아이고 만나는구나.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여 겨우 밥을 다 먹이고 나니 배를 채운 벽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기적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점심때가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칼같이 밥상머리에 앉아 입만 쩍 벌리고 앉은 벽태였지요. 아기 새가 어미새를 조르듯 입을 벌리고 손에는 계약서를 들고 팔랑이며
안방마님을 째려보고 있는 벽태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답니다. 윤 부인은 터져나오는 화를 꾹꾹 억누르며 숟가락을 들고 벽태의 입에 밥을 넣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밥마저도 똑같은 총극을 벌이며 해치워야 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눈물 콧물을 죽죽 뽑는 사이 윤 부인의 얼굴은 쇳동그리를 씹은 표정처럼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요. 거 좀 찬을 골고루 얹어주셔야 제가 맛있게 먹지요. 이래서야 어디 힘을 쓰겠습니까요? 이 썩어나 자빠진 놈아. 네 놈이 지금 무슨 객관에 대접받으러 온 어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주는 대로 빨리 처먹지 못해? 윤 부인이 성질이 뻗쳐 벽태의 입에 밥을 마구 퍼넣자 목젖에 숟가락이 걸린 벽태가 갑자기 큼지막하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벽태의 입안에서 밥알이 튀어나와 사방팔방 뿜어졌고 그 바람에 윤 부인의 얼굴과 머리에도 밥알들이 도포되어 그녀의 꼬락서니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 못 베어먹은 천한 놈이 내게 밥알을 뿌려? 아니, 마님, 그렇게 우악스럽게 하시면 어쩝니까요? 섬세하게 좀 하셔야지요. 이래서야 어디 대감님께 사랑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요? 벽태는 입 밖으로 튀어나가는 밥알을 신경도 쓰지 않으며 윤 부인을 타박했습니다. 윤 부인은 입씨름을 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피곤이 몰려오는 통에 한숨만 푹푹 내쉬며 얼른 밥이나 먹여주고 치우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윤 부인이 천근만근인 몸을 움직여 저녁 식사 시간을 끝내자 소동으로 시간을 잔뜩 허비한 탓에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헌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늘어져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가는 윤 부인의 등 뒤로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피곤한 몸으로 이불 위에 누우려던 윤 부인의 정수리 머리카락이 바짝 서게 되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벽태였습니다. 마님, 그럼 들어가겠습니다요? 아니, 들어오다니. 미쳤느냐?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번에는 왜 또 이러느냐? 밥까지 먹여주었으면 이제 그만 괴롭힐 때도 되지 않았느냐? 윤 부인이 짜증스럽게 대꾸하며 벌컥 문을 열자 벽태가 그 환장할 계약서를 흔들며 너스레를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 계약서대로 하셔야지요. 이리 가버리시면 어쩌십니까? 입혀주고 먹여주셨으니 이제 재워주셔야지요. 못이 어쩌고 어째? 이놈이 보자 하니까 점점 도가 넘는 짓을 서슴지 않는구나. 대관전 내가 어찌 너를 재워준단 것이야? 아, 그거야. 무릎 위에 저를 눕혀서 자장가를 불러주시든 아니면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라도 하시든 그것도 아니면 저희 기운을 쏙 빼놓을 만큼 그렇고 그런 망측스런 일을 해주시든 그것은 마님의 재양 것이지요. 저는 잠들 수만 있다면야 뭐든 상관없구먼요. 이 말을 들은 윤 부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머슴이라고 한들 허구한 날 이짓거리를 하며 떠받들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윤 부인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보았느냐? 정녕 네 놈이 치도곤을 맛보고 싶어 눈이 돌아버린 놈이렸다. 살다 이런 폐악을 부리는 놈은 내 처음 보았느니라. 계약이고 뭐고 내 놈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으니 썩 내 집에서 꺼지거라. 벽태는 자신이 들으려던 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자 고을 사람들을 상대로 괴팍한 장리를 놓던 윤 부인을 조금 더 골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그 못된 버릇을 뿌리 뽑으려는 마음이 든 것이었지요. 어랍시오.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신단 말이십니까? 네, 참말로 이럴까봐 계약서를 남겨둔 것입니다요. 아무튼 이놈의 세상이 돌아서면 딴소리가 나오니 원. 저는 이대로는 절대로 이 집서 못 나갑니다요. 윤 부인은 이제는 치를 떨 지경이 되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인 줄 알고
공짜로 일을 시켜 먹으려 했더니 세상 천지 찰거머리도 이런 찰거머리가 없었지요. 이 얼간이 같은 사내를 계속 상대하다가는 주어진 명도 다 못 살고 끝나겠다 싶어진 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나에게 어찌 이러는 겐가.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 말이네. 이보시게, 제발 사정 좀 봐주시게나. 대체 얘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렇게 생짜를 놓는 겐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보시게나. 어찌하여야 마음이 풀리시겠는가? 목소리에 독이 빠져 한껏 착해진 윤 부인의 음성을 들은 벽태는 선심을 쓰듯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어쩔 수 없지요? 정 그러하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에 쌀 한 소문 받고 나가드려야겠습니다요. 기고만장으로 우쭐대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당장 하인들을 불러 치도곤을 놓고 싶었지만 이 정도의 아나무인과 뻔뻔함이라면 필시 계약서를 들고 관아까지 찾아가 무슨 정신 나간 짓을 벌일지도 모를 위인이라는 판단에 윤 부인은 질색하며 그러겠노라 약조하였고 그리하여 벽태의 머슴살이는 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무사히 끝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여식을 아무런 탈 없이 성공적으로 빼낸 작전이 성공하였으니 콧노래를 부르며 왕첨지댁을 나온 벽태는 나가주는 조건으로 받은 쌀 한 서물 수레에 싣고는 풀려난 여식의 집인 박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지요. 어머니, 저기를 좀 보셔요. 그분께서 돌아오고 계셔요. 오, 정말이로구나.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까 조마조마하고 있었거늘 천만다행으로 일이 돌아오는구나. 안 그래도 제 여식이 무사히 풀려나자 걱정과 안도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박씨 부인이 때마침 등장한 벽태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일이 반가울 때가 다 있습니까? 우리 딸아이를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대체 무슨 신통방통한 일을 벌이셨기에 우리 딸아이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이 돌아온 데다가 또한 저희 집에 매여 있는 빚마저 탕감하여 주셨다니 대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귀인께서 이리 저희를 도와주셨으니 100번 1000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숨을 구하신 은인이나 마찬가지이십니다. 딱히 거처나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다면 부디 저희 집에 함께 머무시며 천천히 지내주셔요. 그리하여 이후로도 벽태는 이 집에 남아 한동안 더 이런저런 일을 봐주며 그들을 도와주다 결국 장성한 박씨네 여식과 혼인하여 살림을 차리게 되었으니 길고 긴 떠돌이 방랑 생활을 끝내고 행복한 정착을 한 끝에 오래도록 해로하며 오순도순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